자, 방어적 민주 하겠습니다. 방어하겠다. 뭐를? 민주주의를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방어하겠다. 방어적 민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 적이 있다. 민주주의 적이 민주주의를 침해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방어하겠다. 어떻게? 위헌정당은 해산하고 기본권은 실효시키고. 나치당 해산. 히틀러 기본권 실효.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겠다. 이걸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죠. 재료에 그럼 투쟁적, 전투적이라고 하죠. 말로 해서 안 된다. 이게 나치당은. 히틀러는 말로 해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투, 싸워야겠다. 투쟁적 민주주의라고도 하죠. 자, 배경. 원래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이런 견해가 있었어요. 상대적 민주주의가 있었죠. 이거는 나중에 보면 방어적 민주주의랑 대립되는 건데, 방어. 이게 민주주의가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뭐로 채워지느냐? 다수결. 60, 40. 그럼 다수결을 채우죠. 이게 민주주의. 민주주의. 근데 이게 히틀러야. 나치당이야. 나치당이 60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나치 의사결정이 뭐예요? 민주주의. 상대적 민주라고. 상대적 민주주의는 빈 그릇과 같다. 어떤 가치나 내용으로 채워줄 수 있다. 어떠한 가치로도 채워줄 수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도 채워줄 수 있다. 뭐기만 하면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라면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라면 이게 다수결만 강조하는 거야. 다수결만 강조하는 민주주의죠. 다수결이 짱인 거야. 그죠? 오늘 뭐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오늘 점심 때 다수결이다겠죠. 다수결. 그게 민주주의라고 다수결. 짬뽕이든 짜장이든 다 좋다. 다수결이다. 그렇죠. 다수결이다. 근데 그래서 다수결 했더니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치당이 집권해서 결과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히틀러, 나치당, 히틀러. 로부터 방어하겠다. 뭐를? 민주주의를 방어하겠다. 누구로부터? 나치당, 히틀러로부터 방어하겠다. 왜? 민주는 자유, 평등, 정의, 뭐 자치,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벌써.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이 존재한다. 이미 있죠. 자유평등이 아니면 무슨 민주주의야. 그래서 이것은 다수결로도 좌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다라는 거죠. 이걸 부정하는 애들 위헌정당, 니들은 위헌정당 해산. 너희들은 위헌정당의 해산. 너 히틀러 기본권 실효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방어하겠다 이거죠. 방어하겠다. 이걸 뭐라고 하죠? 방어적 민주주의. 방어하겠다 이게요. 그 수단이 뭐 이거지. 그러면 사상은 언제 나오느냐? 1930년대에 나치가 등장했을 때 사상적으로는 도입되는 거야. 그렇지? 히틀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겠죠? 1930년대에도 그렇죠? 있었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그렇죠? 지금도 뭐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듯이 당연한 거죠. 그 당시 히틀러 나치를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느 시대는 다 그런 거잖아, 사실은. 사상은 먼저 있는 거야. 사상은. 근데 법으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나치당 히틀러가 집권할 때 이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2차 세계이 끝나야 들어오는데 그게 2차 세계이 끝나서 독일의 법 체제가 들어온 것을 이거라고 그래요. 독일 기본법 또는 본 기본법. 독일 본이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본 기본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헌법인 거야. 헌법인 거야. 근데 왜 헌법이라고 안 썼느냐? 독일 헌법이라고 쓰지. 동소득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잠정적인 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는 통일이 된 다음에 헌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은 독일이 통일됐죠? 지금은 독일 헌법이죠. 근데 통일되기 전에는 얘네들이 독일 헌법이라 안 쓰고 독일 기본법이라고 했다면 기본법. 또는 본 기본법 이렇게 썼다면 기본법. 기본적인 법이다. 헌법이에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헌법인데 그래서 이제 이 기본법이라는 단어에서 기본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권이라는 단어 익숙하죠? 기본권. 그죠?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독일 기본법이라는 단어. 기본법에 규정된 권리를 가리켜 기본권이라고. 그래서 이거 헌법이라겠죠? 의미상은.
그래서 헌법상 권리를 가리켜 기본권이라고 그래요. 권리 중에서도 헌법상 권리를 가리켜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냥 권리가 아니라 헌법적 레벨의 권리를 가리켜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48년 우리나라 재헌헌법에 영향을 줬다. 맞아요?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독일 헌법에 영향을 받아 재헌헌법이 나왔다. 말이 안 되지. 49년이라니까. 뭐 백투더퓨처도 아니고 말이야. 49년이고 우리나라는 48년이죠. 영향을 주지 않죠. 넌센스지. 이거는 오히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영향을 받았다. 독일 바이마르라는 도시 이름, 이거 도시 이름 얘네들이 신기하게. 부산 헌법처럼 부산에서 만들었다면 부산 헌법 얘네들. 이것도 독일 본이라는 도시고 바이마르라는 공화국. 바이마르 헌법. 하여간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헌법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그러면 이건 언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느냐? 얘네들은 1960년 제2공헌법 또는 제3차 개정법. 제3차 개정법에 영향을 줬다. 뭐가? 독일 본 기본법이. 그래서 이 중에 우리나라는 이것만이 들어왔다. 그렇죠? 이거는 들어오고 이건 안 들어와요. 이건 안 들어온다. 규정 말하는 거예요. 규정. 제3차 개헌법에 뭐는 들어와요? 유언장 해산제도는 들어오고 기본 실효 조항은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55페이지 역사적인 과정의 역사적 배경, 상대적 민주주의 입법 내 몇 년도? 1919년 바이마르 공화헌법부터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들이 채택되었다. 맞지? 틀린 거지, 그렇지? 여기 있었으면 히틀러가 못 나오지. 나치당 해산됐겠지. 히틀러가 못 나오지. 여기는 이게 있었어, 없었어요? 방어적 민주주의 언제 들어온 거라고? 방어적 민주주의가 사상적으로? 30년대 1933년이 히틀러가 집권하는 시점이걸라 그 어간에 나왔단 말이죠. 사상적으로. 그 다음에 법에 들어온 거 언제가 최초라고? 최초가 언제라고? 49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19년 헌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래서 48년에도 없잖아. 48년에 이게 있었다고? 이거 없었어.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들어왔다는 거 이거 아니야. 이게 방어진비 채택이 안 돼. 이건 이거 우리나라 최초. 우리나라 최초. 오늘 몇 차라고요? 3차. 몇 년도? 60년도. 그죠? 이게 아니라 재헌헌법이 아니라 그래서 49년도 헌법에 독일 헌법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당 판결 나치의 후신당이 나치당의 변태 사회 국가당 해산했죠. 공산당 해산했다. 아래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히틀러 넣어봐. 히틀러가 자유의 적이야. 히틀러에게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안 된다겠죠. 뭐 나의 투쟁 이런 책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출판시키면 안 된다겠죠.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히틀러의 그래서 출판의 자유 이것을 부정했어야 돼. 이런 사상이 있었다. 그렇죠. 생지스트라고 이제 프랑스 혁명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관용을 할 수 없다. 동그라미. 애한테 관용을 베풀어야 돼, 안 베풀어야 돼? 나치당한테. 히틀러한테 관용을 베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관용 베풀다가 이게 있죠. 독일이 이꼴 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관용을 베풀지 마라. 누구한테는? 나치당, 히틀러 얘네들죠. 어떤 애들? 이걸 부정하는 애들. 이걸 부정하는 애들한테는 자유적이란 말이야. 자유적이기에는 관용을 베풀지 마라. 해산시키고, 이건 실효시키고, 얄짤없다. 자유의 한계가 있다. 자유의 한계가 있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뒷장 가시면 방어적 민주주의, 가치 지향적 민주주의. 이게 가치지, 이게 가치. 자유평등, 자치라는 가치. 가치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가치. 여기는 가치가 있어, 없어? 빈 그릇이지. 가치가 전제돼 있어요? 없다고 했잖아. 빈 그릇.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는 자유평등 정의라는 민주주의 가치가 전제돼 있지 않다. 오로지 남아있는 게 천박한 다수결이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상대 민주주의,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기능, 수단, 유언장 해산이죠. 기본 실효제도죠. 그러면 저 8조 사항을 통해서 정당의 목적인 활동, 나치의 목적인 활동이 어디에 반했을 때? 민주적 기본 질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될 때는 정부가 제소해서 헌법재판소가 해상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어하려는 게 뭐예요? 민족 기본 질서죠. 그 민족 기본 질서라는 단어는 어디랑 친해? 우리나라 헌법 8조 사항의 민족 기본 질서라는 단어는 어디랑 친해? 상대적 민주랑 친해? 안 친하지. 방어적 민주랑 친해? 그렇지. 방어적 민주랑 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응? 출제한단 말이죠. 민족 기본 질서, 상대적 민주 질서 도출됐다든지 이런 의미로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시르제도. 우리나라는 없지만 독일 헌법이 있죠 지금? 아래 가면 우리 헌법이 아니에요? 독일 헌법 18조지. 응? 그 독일 헌법은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 이것만 들어왔다 이겠죠. 응? 이것만 들어왔다. 라는 얘기죠. 방어적 한 개. 방어적 민주주의 잘못하면 뭐 나치당은 해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당 탄압으로 갈 수도 있어. 정부가 제소해가지고 야당 꼴 보기 싫으니까 다 해산시켜버려. 그래서 잘못하면 야당 탄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소극적 방어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공격적 행사 X. 공격적으로 행사되면은 야당 탄압이야. 그래서 일당 독재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소극적 방어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라는 거죠. 적극적 공격적 확대 X죠. 우측. 우리나라 8조 사항이죠. 2번 몇 차? 3차. 3차.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일공학 당시 조봉암 씨가 이끌던 진보당이 해산됐어요. 그래서 조봉암 씨 진보당은 위원장 해산 절차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해산 절차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60년 헌법이 들어왔는데 조봉암 씨의 해산은 일공학 당시이기 때문에 이런 해산 절차와 관계가 없다. 그럼 뭐냐? 2번이다. 공보실장의 명령으로 해산되었다. 공보실장의 명령으로 해산되었다. 이겠죠. 응? 4번. 최근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박근혜 정부 시대 때 해산한 적이 있었죠. 해산한 적이 있었다. 좋다. 됐습니다. 자, 뒤에 가시고, 헌정사 재헌헌법. 1948년 5월 10일 날 무슨 회죠? 재헌회. 어제죠? 누구 방식이죠? CS 방식을 채택했다고 했죠? 이 재헌회가 헌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투표가 없었다는 거죠. 7월 12일 날 의결하죠. 그래서 헌법 전문은 7월 12일이에요. 7월 17일이 아니라. 그런데 재헌절이 7월 17일 아니냐? 그렇죠. 근데 헌법 전문은 7월 12일로 되어 있느냐? 시점이 좀 다른 거예요. 7월 12일은 재헌회가 의결한 시점, 7월 17일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씨가 이를 공포해서 바로 시행시켰던 시점. 그래서 재헌헌법이 효력을 가진 시점은 7월 17일이야. 효력을 가지게 된 시점은 7월 17일이 맞아요. 48년 7월 17일. 그래서 재헌절이 7월 17일이 되는 거예요. 재헌의 의결 시점은 7월 12일. 날짜를 틀게 내요. 헌법 전문 가지고 헌법 전문에서 7월 12일만 있어. 나중에 헌법 전문 읽어보세요. 헌법 전문을 읽어보면은 뭐만 있다? 7월 12일만 있다. 7월 17일이 없어요. 7월 17일이 없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88페이지 읽어보세요. 88페이지 아래쪽 가면 이제 헌법 전문이 나오잖아요. 거기 며칠로 돼 있죠? 88페이지. 88페이지 너 안 찾아도 돼. 너는 있잖아 거기. 네? 그래 훌륭하고 뭐. 며칠 있죠? 7월 12일. 그거 17일로 됐어. 기출문제에서. 왜 나온지 알겠죠? 생각을 다시 해보시고 국민투표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 거쳤다. 어디 영향을 받았어요? 48년 헌법은 어디 영향을 받았어요? 여기 영향을 받은 거지 여기 영향을 받은 건 아니죠. 여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틀려냈어요. 기출문제 보면 여기 영향을 받았다. 택도 없죠. 그 다음에 유준환을 기초로 했다. 근데 이제 유준환을 많이 쌩 깠죠. 여기는 의원내각제가 기본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의원내각제 싫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제로 바꾸고 그래서 이승만 씨가 그 당시 많이 바꿨죠. 그 당시엔 정확히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왜?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7월 17일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국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아까 2번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승만 국회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헌의 의장이었던 거예요. 재헌의 의장이 그 당시 이승만 씨야. 그래서 7월 17일 날 재헌의 의장이 이승만 씨가 공포해. 그리고 7월 17일 날 효력을 발생해. 거기에 따라서 재헌헌법에 보니까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한대. 그래서 선거를 해. 국회 선거를 해. 거기서 이승만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치? 그 다음에 통치구조. 대통령, 부통령 임기 4년, 그 다음에 1차 중임. 할 수 있다. 그럼 2번까지만 하겠다. 한 번, 2번만 원래. 부통령 국회 간선, 그 다음에 대통령 법률안 제출권 거부권, 총리제가 있었죠. 부통령제도 있었고 총리제도 있었죠. 그 다음에 국무원 의결기한이었죠. 그래서 이게 재헌헌법부터 4차죠. 재헌헌법부터 4차가 의결이죠. 5차부터 지금까지 심의죠. 심의. 지금 88조, 89조, 심의란 단어 나오죠? 심의한다, 심의를 거치한다 이런 단어 나오죠? 근데 재헌헌법에서는 이게 심의가 아니라 의결이죠. 의결을 거치한다. 의결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격려한다.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의결을 경외한다 이런 표현도. 의결을 거치한다. 근데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의결이야 그거는 그 당시로는. 지금 뭐예요? 심의. 이게 심의자로 88조, 89조가 바뀐 게 몇 차라고 해? 5차. 5차 때부터 이 심의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온 거야. 88조나 89조에. 그전에는 의결이었다는 거죠. 재헌헌법 때는 이 단어가 의결입니다. 88조나 89조가 그 당시 의결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거죠. 그 다음에 국무의장, 대통령 뒤에 가시면 국회는 단원제였다. 양원제가 아니라 국정조사는 없었다. 조사는 8차. 8차가 최초야. 8차. 감사는 재헌. 감사는 언제? 재헌. 국정감사는 언제? 재헌. 그다음에 조사는 언제가 최초? 8차. 대법원 이 명령규칙 심사권이 있었죠. 지금 107조 2항. 107조 2항도 있었다. 헌법위원회가 이제 있었죠. 탄핵심판소는 탄핵은 탄핵재판소죠. 탄핵재판소를 따로 뒀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탄핵재판을 관장했던 역사적 기관들 순서 알아서 아주 정확하게, 매우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암기한다. 탄핵재판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위원회,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뭐 중간에 뭐죠? 탄핵재판소와 심판위원회를 바꾸든지, 또는 심판위원회를 상고하고 심판위원회를 대법원으로 바꾸든지. 그래서도 출제를 하니까 아주 디테일하지 않으면 당한다. 이런 것들은 책도 암기해야 돼요. 헌법위원회. 법관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심계원. 지금은 이제 감사원이 있죠. 97조에 감사원이 있는데, 감사원은 5차죠. 감사원은 5차 62년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됐죠. 기본권 조항, 이익 분배균정권, 사용자와 노동자가 이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올해 뭐죠?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 그러면 사용자랑 노동자가 이익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정권이죠. 매우 그죠? 약간 사회주의 색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채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사회주의 계열이 꽤 있어서 그런지 그때 재헌의 의원들이 꽤 사회주의 경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놀랍죠? 이익 분배 균정권. 사용자와 노동자가 이익을 똑같이 갖는다. 지금 이런 주장하면 공산당이라 해서 막 이렇게 난리 날 텐데, 너 전북주의자지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 다 들을 텐데, 재헌헌법에 상당히 이런 게 있었어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5차 때 삭제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일반적 법률 조항도 있었고, 개별적 법률 조항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유 권리를 법률에 유보하는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 특정 기본권만 법률에 유보하는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 다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자유권에 대한 조항마다 있었던 거예요. 조항마다. 뭐 신체의 자유다, 뭐 직업의 자유다, 뭐 이런 거, 거짓의 자유다, 이런 거 규정을 할 때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개별적 유보가 대부분 삭제되죠. 언제? 3차 때. 3차 때 삭제가 되죠. 세 번째,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은 있었죠. 피의자는 없었고. 지금 28조죠.
지금 28조를 보면 형사 피의자도 있고 피고인도 있는데, 피고인도 있는데 이거는 재헌헌법부터 있었죠. 보상. 이거는 재헌헌법부터 있었고 이거는 현행헌법 9차. 9차에서 추가되고 이건 재헌헌법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헌법 28조. 연역은 헌법 조항을 가지고 암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체까지 암기 안 돼요. 연역은 절대적으로 헌법 조항을 가지고 암기해라. 이거가 절대 암기가 안 된다.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되니까 꼭 헌법 조항을 계속 보면서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암기하고 있지. 자, 제도적 보장, 지방자치제도 있었다. 정당 3차. 위원장 해산은 3차. 3차. 아까 위원장 해산 3차 했죠? 정당과 위원장 해산은 3차. 8조. 8조 쪽은 8조 특히 1항 이런 의미, 4항 이런 의미는 그래서 3차. 우측 1차. 1차를 가로치고 52년 개정헌법 발췌했다. 여야안을 발췌한단 말 들어보죠? 조금씩 띄어가지고 저 누더기로 만들었단 말이죠. 여기서 좀 띄고 저기 좀 띄고. 왜 만들었냐? 지금 재헌헌법은 대통령 무슨 선출이죠? 재헌헌법 국회에서 선출하는 거죠? 재헌헌법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선출 이죠? 근데 여기서 야대가 되는 거야.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야. 국회 선거. 국회 선거를 하다 보니까 야당이 다수당이야. 야당이 다수당이야. 그럼 국회 선거하면 이승만이 대통령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1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1차 개정을 하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야당 의원이 다수당인데 국회에서 가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정안이. 가결 안 돼야 맞죠? 근데 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제일 밑에 총칼로 하는 거지. 헌법 개정안을 총칼로 한 거야. 군대가 포위한 상태에서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 헌병이 포위한 상태에서 기립 투표했죠.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치 보다가 총으로 쏠 것 같은 게 다 일어났죠. 그래서 1차 개헌이 통과된 겁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국부라버지 이승만 국부죠.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총을 들고 한 거야. 쏴버리겠다고. 진짜. 갑자기 이제 국회의원들은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헌병대가 체포해가지고 딱 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몰아가가지고 그렇죠? 장소에 몰아놓고 설하겠어. 쓴 거예요. 가결됐으면 땅땅땅. 황당하지. 과연 국부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면에서 의문사. 우리 반장선거도 그렇게 안 해. 초등학교에서 반장선거 이렇게 해봐. 난리 나지. 요새 뭐 그죠? 인터넷 올라가고 뭐 죽일놈 살릴놈. 그잖아요. 이게 자랑스러운 사람은 아닌 건 분명해요. 뭐 공도 있겠죠. 뭐 가만히 있게 세상이라는 건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헌법 이런 과정만 생각하면 과가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게 잔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정사를 이상하게 만든 원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 평가는 그 다음이라더라도 헌법사를만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면 안 되지. 또 총칼을 동원해서. 그럼 안 되지. 그렇지? 과정 1번. 직선제로. 그래서 직선제로. 발췌 개헌이죠. 주요 내용 1번. 직선제. 양원제. 왜? 이게 다수당이니까 야당이. 상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상원은 우리가 여당이 다수당이 되겠다. 뭐 이런 의도로 한 거지. 그 다음에 연대적 불시임 결의. 국무위원 중에 한 명만 불시임당하면 다 연대 책임지는 거죠. 다 물러나는 거야. 다 물러나는 거죠. 1차죠. 1차. 탄핵은 재헌이고 불신임은 1차. 문제점. 뭐 이런 절차가 있겠어요. 1번. 어제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며칠 했죠? 30일. 몇 차 때 바뀌었죠? 7차. 안정은 7차 때 바뀐다니까. 7차 때 이제 20일로 바뀌긴 하죠.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생략됐죠. 독해 절차, 심의하는 절차 다 생략. 군대가 포위한 상태에서 뭐 토론 자체 불가능한 거죠. 군대가 포위한 상태에서 토론도 안 하고 그냥 다 일어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세 번째, 이건 그거 다 드렸죠. 그렇죠? 대통령 직선은 대통령제고 불시임제들은 의원내각제라는 거예요. 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3번은. 4번, 이건 문제가 없었다 그랬죠.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는데 팩트로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었죠. 왜?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는 몇 차? 5차. 뒤에 가시면 2차. 2차도 기가 막히죠. 4.4.5.2 개헌이죠. 4.4.5.2 뭐예요? 반올림. 반올림이니까 반올림. 그래서 이제 부결됐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뭐 166.333이다 그러면 167표만이 가결이란 말이죠. 근데 반올림하면 반올림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66표지. 이런 거예요. 166표가 예를 들면 나왔다 걔야. 나왔는데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그랬어요. 부결됐습니다. 한 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국회의장 부결 땅땅땅 두드렸어. 그다음 갔더니 우리 대통령께서 계속 이 노인네가 계속 장기 집권 하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수학자한테 물어보고 이게 수학에서는 반올림이 있다고. 이게 4는 버린다. 이게 4.4.5입이라는 게 버릴 사자야. 4까지는 버리고 5부터 들어간다. 5입. 반올림은 반올림이야. 4.4.5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버린다. 160표니까 된다. 그 다음 나가가지고 가결 하고 구라친 거지. 그 4.4.5입 개헌이죠. 왜 개헌하느냐? 재헌헌법 때는 몇 번까지 하겠다? 1차 중임. 1차 중임에 한한다 이겠죠. 중임에 한한다 이겠다. 근데 이제 2번 했단 말이죠. 3번 하기 위해서. 3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삼선 금지가 적용이 배제된다. 이게 아니에요? 삼선까지 허용한다. 허용한다. 이게 아니야. 삼선까지 허용한다가 아니라 삼선 금지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3, 4, 5, 6도 된다 이겠죠. 3, 4, 5. 이 삼선 개헌은 69년 봐보세요. 6차. 6차를 뭐라고 그래요? 6차. 6차를 뭐라고 그래요? 67페이지. 6차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가르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69년 가르치고 삼선 개헌이죠. 이거는 3번까지만 하겠다는 거야. 삼선. 그래서 그 유명한 삼선 개헌이 69년이죠. 3번까지만 하겠다. 4번째는 안 하겠다. 이런 거고 2차는 3번까지만 하겠다. 이게 삼선 개헌이 아니야. 삼선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 4, 5, 6 계속 한다 이거죠. 초대 대통령. 나머지는 중임 금지고. 나머지는 이제 중임 금지. 나머지 대통령은 중임 금지. 중임까지 허용. 삼선 안 돼. 나머지 대통령 이걸 적용받는 거야. 그 다음 대통령 이승만 끝나면 이걸 적용받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 한해서만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1차에 한해서만 중임까지 허용한다. 이걸 적용하지 않고 영원히 할 수 있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그 뒤에 나오는 대통령은 이게 적용받고. 그 때문에 삼선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최근 틀긴 했어요. 뒤틀어가지고. 최근 기출문제를 내면 기출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2차 개정법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씨에 대해서 삼선 대통령 3번 삼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X. 삼선까지 허용하는 게 아니라 삼선 금지가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적용이 안 된다. 1차 안에서 중임할 수 있다.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해도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통령 고리 시 부통령 지휘 승계. 이승만 씨가 연세가 많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기붕 씨가 부통령이었죠. 자동 지휘 승계. 대통령 지휘를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고난대행자가 아니라 고난대행도 할 수도 있는데 사망 시 고리 시 자동 승계.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기붕이가 선거 없이. 이기붕이가 선거 없이 바로 대통령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3번에 총리제가 폐지되잖아요. 기출문제 어떻게 되냐면 2번을 총리 지휘 승계로 낸 거예요. 대통령 고리 시 국무총리가 지휘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X. 오히려 총리제가 없어졌죠. 3번에. 총리가 없었던 유일한 헌법이 2차. 몇 년도죠? 54. 4.4.5.2 개헌. 그죠? 그 다음에 연대적 책임은 폐지됐다. 그건 뭐예요? 개별적 불심이지. 1차 때는 연대죠. 한 명 잘못하면 연대 책임지는 거야. 근데 2차 때 이거는 삭제했다. 개별이죠. 군법회의. 그래서 이게 그러면 군사재판을 그 6.25 전쟁 때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상식적으로 6.25 때 했겠지. 아니 황랑이 그때 6.25 전쟁 할 도망갔잖아. 그래서 탈영하다가 잡혀가지고 군사재판 받았죠. 이제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 나왔겠지 상식으로. 그럼 얼마나 많이 도망갔겠어. 6.25 전쟁 때 군법이 많이 넘어갔지. 군사재판 많이 받았지. 그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헌법 변천이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럼 이전에 54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6.25 전쟁 당시에 군사재판 했는데 그 전에 이거는 뭐라고 한 거예요? 헌법 변천이다 이렇게. 헌법 변천이다 이렇게 저 보는 거예요. 이것도.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헌법 변천이다. 0입니다. 0입니다. 그 전에는 그럼 헌법 변천으로 인정했다. 0. 왜? 몇 차 때 처음 들어온 거예요? 군사 재판의 근거가 군법회의가 2차 54년. 그러면 6.25 전쟁 53년에 끝나잖아. 그 전에 군사 재판은 어떻게 했느냐? 헌법 변천이다 이 말이야. 헌법 변천이다라는 구라지. 응? 근데 이게 안 되걸라. 근데 보면 그렇죠? 예. 헌법 우리 110조 배울 때 1항 배울 때 그래서 군사 재판은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명식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 이것도 중요하게 배우죠. 특별법원에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라는 110조 1항 여기에 따라서만 특별법원인 군사재판이 가능하고 헌법에 근거가 없다라면 특별법원 설치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게 일반적 견해야. 나중에 배우지 왜 그런지는. 근데 그 당시 근거 없었단 말이에요. 1차, 2차 전에는. 근데 했단 말이죠. 또 그거를 헌법 변천이라고 노땅 교수들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최근에도 내고도 있더라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렇다고 해야지. 군법회의가 언제 들어왔다고? 2차. 그럼 그 전에는 없었죠? 뭘 했다고? 헌법 변천. 헌법 변천으로 군사재판했다고 이해가 된다. 응? 나는 이해하기 힘든데 약간 헌법 변천이다 이렇게 봐. 최근에 기술 나왔어요? 나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헌법 변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다라고 영어 답해야 돼요. 응? 큰일 나. 그 다음에 국민투표. 일반적 국민투표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는 몇 차? 5차. 그냥 국민투표는 몇 차? 2차.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2번 주권제약 영토병력식 국민투표를 규정했다. 국회에 가결되고 3분의 2 투표, 3분의 1 찬성으로 국민투표로. 자, 국회에서 먼저 가결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로. 국회에서 가결되고 국민투표로. 3분의 1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1 찬성으로 확정된다. 지금은 72조 있어 없어? 정족수가 없어. 130조 2항에 있어 없어? 있어. 정족수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걱정하지 말고 계속 외우는 거야. 우리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뭐 안 좋다 생각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험은 떨어져요. 머리가 안 좋다 생각하고 하고 또 하는 거야. 그게 최고 완빵이야. 뭐 자제할 필요도 없다. 머리가 좋으면 자제를 해요. 왜? 나 머리가 좋은데 자꾸 까먹지? 우리는 머리 나쁘잖아. 뭐 자제할 게 없죠. 그래서 하고 또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수험생의 자세야. 수험생은 하고 또 하는 거야. 몇 번 해야 돼요? 하고 또 한다. 몇 번이나 그런 거 묻지 마. 선생님 저 책을 몇 번 읽어야 되나요? 그런 거 묻지 마. 하고 또 한다. 100번이라도 하고 200번이라도 한다. 시험장 끝날 때까지 숨 안 쉬고 계속 하는 거야. 숨 안 쉬고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수험생의 자세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물러나는 거야. 어떻게 이만큼 하고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이만큼만 물러나겠다 생각하면 거기까지 안 물러나요. 더 물러나게 돼 있다. 똑같아.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만 물러나겠다 순간 거기까지 절대 안 물러나지만 끝없이 밀린다. 마음을 그렇게 먹는 순간 이것이 끝장나는 거야. 그런 마음을 먹지를 마라 제발 좀. 그런 마음을 자꾸 먹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게 몇 번 하면 될까요? 그거 묻지 마. 그 천박한 생각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차라리 우리 돌쇠가 낫다. 뭐 어때? 이왕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뭐. 하고 또 하는 거지. 시험 전달까지 또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 우리들이 할 일이 뭐야 인간은. 그냥 할도리 다 하는 거야. 그냥 할도리 다 하는 거야. 하고 또 하는 거야. 그리고 운을 기다리든지 뭐 그래야지. 지는 뭐 하지도 않고 막 감 떨어지길 바라고 말해야죠. 입 벌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응?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걸 묻지 마세요 저한테.
몇 회독 해야 되나요? 네, 최소한 해독은 말할 수 있는데 최대한 해독은 말할 수 없다. 최소한 해독은 말할 수 있죠. 5회독. 오늘 5회독. 응? 하루 매일 5회독. 응? 응? 기본 강의 들을 때 5회독. 그 다음에 주말 또 한 2, 3회독. 20회독 하면 어이씨 훌륭하다. 더 훌륭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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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 최소한 해독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지 최대한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5회독이라는 것은 하루에 5회독 하라 이것은 최대한을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수험생이라고 말할 자격을 갖추려면 5회독은 하고 좀 저 수험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님 돈 좀 대주세요. 뭐 이런 말 할 수는 있다. 이래도 2회독 안 놓고는 돈 달라는 얘기도 하지도 마. 나는 돈 벌면서 했어요. 난 영어 강사하면서 돈 벌었어. 그리고 뭐야 온도 아니고 뭐죠 독서실에서 자고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눕지도 못해 추워서 겨울철에. 왜? 다른 애들 다 가니까 난방을 안 해줘. 그다음에 난방 안 해주지. 난방을 안 해주니까 딱 바닥에 누울 수가 없어 차가워서. 근데 책상에 앉아 있으면 냉기는 안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앉아서 잤어요. 그래서 지금도 앉아서 그렇게 잘 자. 나는 앉아서 엄청 잘 자요. 근데 습관 들어가지고 지금 나이 먹어서도 앉아서 잘 자. 옛날에 뭐 광주나 이런 부산 무슨 특강 내려가면 그 전날에 내려가거나 새벽에 강의가 있으면 그럼 앉아서 잤어요. 커피숍에서 앉아서. 나한테 어떻게 앉아서 하니? 깜짝 놀래 다들. 그게 이제 수험 공부할 때 그 습관 됐어. 앉아서 하는. 근데도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나는 진짜 불만 없었어. 뭐 가족에 대한 불만도 없었고 누구 뭐 돈 안 대준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했어. 그냥 뭐 상황이 그런뒀지 그냥 사는 거지 뭐 불만이 어디 있어. 그냥 하는 거지 뭐. 응? 그래서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끝이 없어요.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끝이 없다. 뭐 저처럼 꼭 살라는 얘기는 아니야. 앉아서 자야 된다. 오늘부터 황랑이 그랬대. 그 얘기 하지 말고 쌍팔년도 얘기지. 이 사람들아. 그것도 그대로 하다가 허리 나가. 좋지도 않아. 골병 들어. 나 젊어서 그랬대. 그때 23살이었구나. 내가 기억에 22살, 3살이었으니까 하는 거지 좀. 응? 그걸 또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마음 자세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은. 그래야지 이게 할 말이 있는 거지. 맨날 뭐 이래도 이래도 놓고 말해. 부모님한테 뭐 고시원비 대달라, 학원료 대달라 이게 참 창피한 거지. 안 그래요? 창피한 거야 이거. 응? 그래서 정신 차려서 할 때 딱 밀어붙여야 돼. 최소한입니다. 하고 또 하는 거야. 그거 안방이야. 한 번에 끝난다 그런 애들은. 시험을 2번 볼 필요 없어 그런 애들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장점이 걔네들이 절대 2번 안 봐요. 시험. 딱 한 번에 끝난다 걔네들. 딱 한 번에 끝나. 내년에 딱 끝난다니까. 내년 1월 여기 소방관부에도 끝나. 얼마나 좋냐 그러면. 근데 그렇게 마음을 안 먹으면 이게 끝이 없어. 내후년 2021년, 2년, 3년 끝없이 밀린다. 끝없이 밀린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2025년에도 안 돼. 6년에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안 돼. 안 돼. 그럼 그거 있잖아. 소방관 말고 어디야? 뭐 봐야 되냐? 소방사? 소방사 시험이나 봐야 돼. 그건 마음 약하게 먹어도 돼. 내가 보니까 문제 같지도 않더라고. 그걸 어떻게 떨어지냐 그랬죠. 떨어지려 노력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야, 그런 시험 내가 이해를 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소방관부 7급은 7급은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 자, 헌법 개정 절차.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 50만 찬성으로. 자, 국민 발안제 몇 차부터 몇 차? 2차부터 6차. 헌법 개정의 한계 조항은 2차부터 몇 차? 4차. 4차. 자유시장에서 제일 밑에 재헌헌법부터 도입된 이래로 X 기출문제입니다. 재헌헌법부터 도입된 이래로 X. 지금 몇 차죠? 2차죠. 2차 때 처음 도입됐다는 거죠. 자유시장률서. 아까 했지만 재헌헌법 오히려 사회주의 색채가 상당히 있었어요. 이 분명 균정권을 생각해봐도 이게 자유시장이 아니야. 그죠? 우측 문제점. 부결됐다고 그랬잖아요. 부결. 부결됐는데 그 다음에 와서 또 가결됐다고 한 것은 일사부질의 정신에도 반하고
그 다음에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 반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1차 개정헌법 52년 헌법은 정족수 미달이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있었다. 1차 개정법은 정족수 미달이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있었다. X 2차죠. 2차 개정헌법은 군대의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가결되어서 공고 독해 절차, 심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차 개정법은 유연성에 문제가 있었다. X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1, 2차 이제 바꾸는 거야. 기본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죠? 3차 60년 알다시피 4.19죠? 4.19 끝난 다음에 이공헌법이 들어오는 거죠. 3차죠. 3차 여야 합의로. 여야 합의가 몇 차죠? 3차, 9차. 국회의원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친 것은 6차, 9차. 주요 내용 기본권. 일반적 법률부 조항이 삭제되었다. 아니고요. 일반적 법률부 조항은 언제 처음 있었죠? 일반적 법률부 조항. 했잖아. 재헌헌법. 재헌헌법도 있었어요?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 까먹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쓰잘데없는 걱정하지 나는 왜 이렇게 까먹지? 아이씨.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돼?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 하고 또 하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절대 정신력을 낭비하면 안 돼요. 까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원래 까먹는구나. 나는 뭐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그래서 책임질 거야. 단순한 게 책임진 거야. 이게 복잡하면 더 힘들어져. 마음이 무너져요.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무너져. 그러면 생활이 무너져. 그러면 슬럼프에 빠져.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적어야 돼. 수험생은 단순해야 되고. 하고 또 하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까먹자. 아이씨 나 머리가 나빠. 공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애들은 시험에 안 맞아요. 그냥 단순한 사람들 이게 최고다. 단순하게 삽시다. 시험 끝날 때까지 딱 하나만 보고 가는 거야. 그냥 계속 하고 또 한다. 이거 생각만 해. 하고 또 한다. 이거 외에는 생각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뭐 생각이 좋을 일 하나도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 법률정 언제 처음? 재헌헌법. 3차 때 삭제됐어요? 아니지. 내용이 오히려 추가됐다는 거죠. 37조 2항 지금 37조 2항에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가 추가된 거야. 여기 모든 자유 권리는 법률로 정한다. 이건 이제 모든 자유 권리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자유 권리는 법률로 제한한다. 이런 의미는 재헌헌법도 있었단 말이야. 모든 자유 권리를 법률로 유보한 것은 일반적 법률본데 이미 있었어. 언제? 재헌헌법 때. 3차 때 삭제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지금도 있죠? 자, 모든 자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은 7차 때 들어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의 공공복리를 하여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어요.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마라. 이 본질적 내용 침해가 추가됐다. 언제? 3차 때 추가됐다. 일반적 법률 조항이 삭제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됐다? 강화됐지. 좀 있으면 늘어나는 거야. 삭제된 거 아닙니다. 삭제됐다고 틀긴 했어요. 3차 때 들어왔다가 얘가 7차 때 나갔다가 8차 때 다시 들어와. 3차 최초, 7차 다시 규정, 7차 삭제, 다시 규정, 8차 다시 규정, 재규정. 378로 암기하는 거야. 378에 3차 때 최초 도입, 7차 삭제, 8차 재도입. 378. 그 다음에 2번. 언론 출판 21조 1항은 재헌헌법부터. 재헌. 2번. 이거는 허가 검열 금지. 허가 검열 금지에 대한 얘기죠. 여기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이 금지는 얘는 379. 379야. 21조 2항은 379. 3차 최초, 7차 삭제, 9차 부활, 재규정. 그럼 8차 때 있었어 없었어요? 3차 최초, 7차 삭제, 9차 재규정. 괜찮아. 난 머리 나빠. 괜찮아. 그런 거 자제할 필요 없어. 379.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8차 개정헌법에 대한 설명을 어쩌고 하면서 이게 있었다는 식으로 물어봤어요. 진짜입니다. 기출입니다. 기출문제 보면 나와 오늘. X다. X. 8차 때 허가 검열 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왜? 379. 3차 최초, 7차 나갔어? 9차 때 다시 들어와. 그럼 8차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교묘하게 내. 응? 요새는 출제하는 사람들도 머리 짠 거 엄청 써. 응? 엄청 써.
세 번째, 자유권의 개별적 법률부를 삭제했다. 100% 삭제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삭제한 거지. 통치구조. 중앙선관위가 헌법에 들어왔다. 언제? 3차. 각급선관위는 5차. 각급선관위는 5차. 의원내각제지 알다시피 이원법은 대통령 한선. 국무원이 의결기관이었다. 재헌헌법도 그랬나요? 그렇지. 심의기관이 몇 차라고 했어 아까? 5차. 5차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차 배우죠? 3차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재헌헌법부터 4차까지는 저 의결기한이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 5차 때 심의기한이 되는 거니까. 네 번째, 저 선거인단의 선출. 누구를? 대법원장, 대법관을. 나머지 법관 아니고.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도입.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도 있었다. 준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준예산이 나중에 배우겠죠? 해결력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해결이 안 되면 일정 항목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그대로 정부가 집행하는 것을 준예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예산 쪽 가면 배우겠습니다. 하여간 준예산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때 처음 들어온 거. 3차부터 지금까지. 제도 보장, 공무원의 신분, 정적 중립성의 보장. 이걸 지국공무원제도라고 하죠. 지국공무원제도 몇 차? 3차. 3차. 정당, 아까 얘기했죠? 위원정당, 정당. 3차. 뒤가 있으면 4차. 4차도 60년 헌법이에요. 같은 연도에 왜 개정되느냐?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야죠. 행위시범들이 아닌 사후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처벌을 가정하면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는 헌법의 원칙이 위반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3.15 부정선거 관련된 놈들이라든지 4.19 때 말에 총 발포 명령했던 애들 처벌을 가중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더니 형벌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거예요. 난입해서 이런 자들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라 라고 국회 정거를 하자 나온 거예요. 실체. 그래서 형벌 불소 원칙 A를 규정하게 된다. 그렇죠. 내용. 그죠? 헌법 동그라미 붙이게. 어디에? 전문에 X. 붙이게. 붙이게. 전문에 이렇게 틀게 된 거야. 골 때리는 거야, 우리가. 붙이게. 전문이 개정된 것은 5789예요. 5차가 최초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 지금 몇 차죠, 지금? 4차를 지금 배우고 있죠? 4차 때는 전문은 터치가 없어. 전문이 최초로 이게 좀씩이라도 수정되기 시작한 것은 5차예요. 5789죠. 5789. 전문 수정. 헌법 전문. 그러니까 4차 때는 수정이 안 되지. 추가됐다는 것도 수정인데, 일종의, 그죠? 수정 추가인데, 이거 없어. 헌법 전문이 좀이라도 바뀐 것은 5차부터다. 5차. 알다시피 5.16 쿠데타. 그 다음에 5차 개정헌법이 들어오는 거죠. 자, 아래 20헌법 제4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국민투표 절차를 통해서 5차 개정법이 확정되었다. X죠? X지, 그치. 지역 개정 내용,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우리 10조 인간의 존엄성 조항이 최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 뭐가 더 있죠? 그 유명한 행복주권 두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N은 5차고 N은 8차죠. 그래서 뭐 옛날부터 연역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분리규정됐다. 분리규정됐다. 그러면 재헌헌법에서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한 조문에 묶여 있었어요. 한 조문으로 묶여 있었는데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언제? 재헌헌법 때. 근데 얘네들이 따로따로 규정돼. 지금 19조는 양심의 자유고 20조는 종교의 자유예요. 이런 식으로 별개의 조문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사실은 뭐 거주의 자유도 그래. 거주의 자유, 주거의 자유도 재헌헌법에 하나로 묶여 있었어. 하나로. 근데 따로따로 이제 규정으로 분리 규정된 것은 거주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도 5차예요. 여기 안 써져 있지만 주거 이전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거주의 자유, 주거의 자유도 이때 분리 규정됩니다. 그다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5차, 직업의 자유 5차, 고문금지 12조 2항, 그다음 12조 7항, 통치구조 국회 다시 단원제로 복귀. 그러면
단원제 최초가 언제죠? 재원이죠. 복귀니까. 재원 1차, 4차, 5차 개정법, 5차 개정법. 이때 뭐죠? 단원. 이때 뭐죠? 양원. 이때 뭐죠? 단원이죠. 이거 최초가 아니죠. 5차가 최초다. X죠. 5차가 최초다. X죠. 최초는 아니지. 그치? 그 다음에 우측 대통령 국민 직선 1차에 하나의 중임 가능. 그래서 이제 2번까지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3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69년 6차 개정법인 거예요. 5차 때는 2번까지만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제 3번 하기 위해서 6차 개정을 하는 거죠. 보통령제는 없었다. 그렇죠. 심의기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재헌헌법부터 4차까지는 뭐였죠? 의결기관이었죠. 국무원이 의결기관으로서 존재했는데 국무회의가 이제는 5차 때는 심의기관화 되는 거죠. 심의기관. 그죠? 아까 심의란 단어 있죠? 88조, 89조.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직 겸직 금지가 규정돼 있어요. 지금은 겸직이 허용되는데 양자가 허용되는데 지금 양자 허용되는데 헌법에 규정되었다. 라고 하면 X다. 그렇죠. 허용된다는 맞아요? 그럼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그렇죠. 국회법 29조에 규정돼 있어요. 국회법 2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직 지금은 겸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허용된다고 규정된 건 아니고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5차 때는 금지돼 있었어. 금지돼 있었어. 신개원은 재헌헌법부터 4차 때 있었던 회계 검사를 했던 기관이고 감찰위원회는 헌법에 없었고 법률에서 직무를 감찰하는 암행어사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있었다는 거야. 법률에 감찰위원회는 이게 통폐합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원이 되는데 몇 차? 5차. 그전에 뭐 했다고? 여기 심개원, 회계를 검사하는 신개원이 있었던 거예요. 신개원. 신개원이 개편되는 거지 감사원으로. 감찰위원회랑 결합되면서 법률에 있었던 감찰위원회랑 결합되면서 감사원이 몇 차? 3차 개정법 X 5차 개정법 상고헌법 그렇게 3차로 되나? 자꾸 5차 개정법입니다. 상고헌법 5차 개정법 또는 상고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오케이. 3차 아닙니다. 국가안전부장이 좋아. 법원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임명의 법관 추천회.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일반 판사 이렇게 돼요. 매우 디테일이에요. 요새는 디테일이 생명이다. 어설프면 요새는 얄짤없어. 그냥 무조건 틀리는 거야. 누구만?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대법관 지금. 일반 판사 아니고, 일반 법관 아니고, 일반 법관 아니고. 근데 옛날 같으면 이제 이렇게 됐다면 3차 때는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인다. 5차 때는 법관 추천회의 인단 말이죠. 법관 추천회의. 이제 이것만 이제 둘이서 왔다 갔다 해서 틀리게 낸 거야. 지금도 그렇게 낼 수 있죠, 물론. 3차 때는 선거인단, 5차 때는 법관 추천회의가 있었어요, 헌법에. 근데 옛날에는 계속 이렇게 내다가 이제는 너무 식상해.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내대 일반 법관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일반 법관도 X. 뭔지 알겠죠? 계속 이렇게 내다가 이제 심심하면 이제 좀 더 들어갈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다른 각도로 뒤통치는 거야. 그럼 애들이 법관 추천이 오케이 5차 개정법에 따르면 대법원을 구성하는 판사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에 대해서 법관 추천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회의 오케이. 왜 우리 문제 추천이 거기 있는 거야? 추천회의 선거인단은 X. 법관 추천이 맞네. 그래서 0. 작살나는겨. 요새는 그렇게 낸다겠죠. 문제를. 거기가 좀 더 교묘해진 거예요. 출제자들이. 그리고 수험생의 우리들이 대응 전략도요. 우리도 교묘해져야 디테일해져야 되고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뭐 출제하나? 교수가 출제하니까.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걸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어쩔 수가 없어. 너무 이게 디테일하다 보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데까지 하는 거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하는 데까지 한다. 이게 제일 아름다운 자세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줘야지 국민들한테. 얼마까지 해야겠어. 코로나 사태.
하는 데까지 다 해야지.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더 잘해줘야 돼. 지금 더 잘해야 돼. 정부도 똑바로 정신 차려서. 그렇잖아. 어디까지 잘해야 돼 정부가. 물론 이제 국민들도 좋게 평가를 해줘야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 이겠죠. 국민들이 좋게 평가해줘도 자만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 똑같아요. 수험생도. 우리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없어. 하는 데까지 하는 거야 그냥. 거기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시고 세게 먹어라. 응? 세게 먹어라.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없어졌죠. 그래서 법원이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5차, 6차예요. 법원이 위헌심사권을, 위헌법률 심판권을 가지고 있던 게 5차, 6차. 상권법.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권을 가지고 있던 게 몇 차, 몇 차라고요? 5차, 6차.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그러면 모든 헌법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이 지금? 탄핵심판권은 누가 갖고 있었어? 대법원이 아니잖아. 그죠? 탄핵심판 윤회가 있고 모든은 아니지. 자, 봐봐. 그치?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몇 차라고 해요? 5차, 6차. 상고헌법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판권을 가지고 있었죠. 위헌법률 심판권을. 그래서 대법원이 모든 헌법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건 X다 이거야. 문제 나오는 패턴이라는 거야. 우리가 보면은 하나를 물어봤다가 그래? 막 그런 거야. 그래? 이러면서 이게 뒤통수 치는 거야. 이게 문제 내는 패턴이야. 우리가 보면은. 안다고 생각하면 당하는 거야. 그래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 제가 5차 6차 그래 위헌법률 심판권 그래 헌법재판권을 대법원이 갖고 있어서 법원이 맞아. 그래서 모든 헌법재판권을 대법원이 갖고 있어. 다 그래 영. 근데 뒤통수인 거야. 그러니까 1, 2, 3, 4를 읽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다 옳은 거예요. 다음 옳지 않은 걸 찾아야 하는데 우리 읽다 보면 다 맞죠? 읽다 다 맞는 경우가 있잖아. 다 맞는 것 같아요. 뭐 도대체 뭐가 읽어서 다 맞아. 이상하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데 뒤통수 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도 있죠. 법관 추천의 얘기도 맞아.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변별력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기출이 이미 전략에 다 노출됐다는 말이죠. 3차는 선거인다. 5차는 법관 추천이 이미 다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권을 대법원 갖고 있었던 것은 5차, 6차. 기출이 이미 여러 번 나왔어. 그럼 수험생이 준비돼 있겠어요? 준비돼 있지. 출제기관이 뭐라고 그래? 아이씨, 작년 혼났어요. 왜요? 아이씨, 컷이 너무 높다든지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좀 화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내 생각에는 9까지 7급 있잖아요. 뒤지게 혼났을 거야. 담당 과장은 내가 인사 형식적이면 한 던져버린다.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런 이 개새끼 너 이리 와봐봐. 너 이 몇 끼야? 어휴, 이런 이 개새끼 때릴 수는 없고 이런 너 때문에 진짜 무슨 꼴이야. 진짜예요. 농담. 그냥 몇백억 날린 거야 그냥.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 몇백억 그냥 날린 거야. 그럼 면접할 필요가 없어. 왜? 면접에 떨어뜨릴 수가 없어. 변별력이 없다는 것은 다 몰려 있는 거야 애들이. 떨어뜨릴 수 면접 뭐하러 해. 근데 면접이 잡혔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거 빌려가지고. 그냥 인건비 다 줘야 돼. 그래서 이제 뭐 31명 뽑고 외형제 같은 31명 다 합격시켰어. 면접 하나도 못 떨어뜨린 거야. 왜? 떨어뜨려. 그럼 아래 더 뽑으면 되는 거야. 물어보니까 아래가 30명인 거야. 525가 이래 버린 거야. 525가 31명이고 520이 30명인 거야. 근데 이제 7급에서 1.5배수까지 뽑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면접 하기 전에 필기에서 1.5배수를 뽑아야 돼. 30명을 예정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1.5가 45명이 맥시멈이죠. 시행령에 따라. 뭐 소방관은 좀 틀릴 거야. 그렇지? 니네는 몇 배수냐? 뭐 3배수 3배 거기 규정이 따로 다 돼 있어요. 얘네들은 45명까지 뽑을. 근데 45명이 넘잖아. 61명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끊었냐면 여기서 끊어버린 거야. 거의 31명 다 합격이야. 원래 한 40여 명 뽑아가지고 한 10명 떨어뜨려야 되는데 안 돼. 그럼 면접을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100억 이상 들어가요. 몰라서 그래. 여러분 소방관 그러지 않아. 소방관 몇 명 안 되잖아. 근데 거기는 면접까지 몇 명이 있어요. 막 각 직렬별로 각 직렬별로 몇 수십 명씩 있잖아. 각 직렬별로. 다 일당 줘야 돼요.
대관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준비를 안 해요. 그 끝난 다음에 또 채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왜 했어, 애들? 면접을 뭐하러 했어, 그러면? 그냥 다 합격시키지. 필기 이꼴 면접. 근데 왜 그래? 변별력이 없어. 이게 변별력이 없다는, 이러면 변별력이 없는 거거든, 이게. 이런 게 변별력이 없으면요, 나중에 면접이라 이런 데 영향을 미쳐요. 어? 그냥 필기로 끝나는 거야, 사실은. 변별력이 없어. 그럼 거기 변별력이 실패해버린 거, 작년. 왜? 옛날에 변별력은 뭐였어요? 영어. 우리나라 시험에 영어. 수학 있으면 수학. 수학이 없으니까 성인들은 영어. 국어. 고유어. 한자. 뭐 사자성어뿐만 아니라 한자, 뭐 한문. 아이고, 변별력 확실합니다. 영어 단어 그냥 미국 놈도 모르는 미국 단어, 영어 단어. 에센스 한 30만 단어 봐야지 맞출 수 있는 영어 단어 내면은 변별력 확실하지. 한자. 확실하지. 고유어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짜 알 수 없는 고유어가 너무 많더라고. 나 뭐 그래서 공부하면 깜짝 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답을 못해. 씨. 그거 고유어. 변별력 확실합니다. 근데 영어 없어졌죠? 국어 그 변별력 못 죽도록 돼. 도쿄 위주로. 국사 막 그죠? 몇 달간 상간에 뭐 순서 몇 달간 상간에 순서로 막 내버리면 띵해버리죠. 역사책 뭐 저 1271년이냐 1277년이냐 뭐 이런 거 순서로 바꿔버리죠. 그럼 변별력 확실하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이게 작년부터. 그러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간 거야. 인사시청자에 그러지 마라 이제부터. 그런 문제 내지 마라. 딱 지침이 내려가. 그래 PCS로 바꾸는 거야.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인사시청자 소관상이 아니야.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모든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국사, 국어, 영어가 없어지거나 변별력 약화됐어. 그럼 어디서 변별력을 줘야 돼? 전공 과목. 그래 나름 헌법을 어렵게 냈는데 다른 것이 더 문제됐던 거죠. 국사나 작년 같은 경우 국어가 너무 쉽다 보니까 이게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올해는 어떻게 하겠어? 내년에는 변별력 높이기 위해서 전공 과목 더 어렵게 내야 돼요. 더 어렵게 내야 돼. 더 어렵게 내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기출에 없는 걸 낸다. 기출을 심하게 변형한다. 이거만 옛날에 선거인단에서 오차 X, 법관 추천의 X, 일반 법관도 0 한다. 변별력 있는 거야. 애들이 읽어봐가지고 1, 2, 3, 4, 5 이거 다 오른 거야. 이씨 뭐야 이씨. 자 3차 선거인단에서 선출했다. 법관 추천회가 일반 법관을 선출했고 감사원 5차가 최초다. 자의상은 2차가 최초다. 국무회의에는 재헌헌법이나 4차까지는 의결견이었다. 다 맞는데? 아무리 봐도 다 맞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새. 시험장 가면 요새는. 치사하다. 여러분 수험생 끝나고, 그렇죠? 치사하죠? 맞잖아. 치사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시험이야. 그게 객관이 시험이니까 치사한 게. 옛날부터 애들은 웃긴 애들이야, 그렇죠? 수험생들 치사하대. 치사하게 안 내면 어떻게 되라는 얘기야? 기출로 내라는 거야? 다 맞히게. 그럼 변별력이 없으면 또 조인트 맞아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윗사람한테 결제만 들어가야 걸라. 이게 다 할 때 있잖아요. 분포도부터 시작해 다 결제 맡아요. 그래서 몇 점 몇 명이었고 몇 명이었고 여기서 끊었습니다. 야 근데 30명 뽑는다는데 왜 31명 뽑았냐? 그러면 520. 이런 씨. 면접 뭐하러 하냐? 안 혼났겠어요? 이삭신자가 이게 모르겠어요? 다 알아. 그 사람들 짬밥이야. 여러분들 속이지도 못해 이 사람들. 가봐봐. 안지 빠꼬미들이야. 예? 우리 반은 숨기고 반은 얘기하잖아요. 반 숨기고까지 다 알아. 에이, 나도 그랬다 이 자식아. 나도 말할 때 그랬다 이 자식아. 그러면서 진짜 놀랬다니까. 국장들 옛날 우리 결제와 들어가면 후달거려 다리가. 정부 그 중앙부처 있잖아. 국장 엄청 똑똑해. 가보면 다 알아. 숨기라고 해도 숨길 수가 딱 물어봐. 그것만 딱 물어. 내가 속으로 걱정했던 것만 딱 물어봐.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딱 물어봐. 그 많은 문서를 줘도 두꺼운 봐도 그것만 딱 물어봐. 귀신들이야 귀신들. 딱 훑어봐. 딱 보면서 안 보는 것 같은데 쫙 보면서 그것만 딱딱 질문해. 미쳐버려요 진짜. 나 그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에이씨. 진짜 그래요. 이거 딱 알아. 얄짤없어. 숨기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이래가지고 저기 31명 뽑았지? 너 면접 어떻게 할 거야 이씨.
과장 담당 과장 너 이씨 이렇게 된다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걸라. 그 돈 낭비잖아. 국가 예산 낭비잖아. 그 시간에 저 마스크나 사줘야지. 그 돈 낚여서. 면접 안 하지 차라리. 그럴 바에 뭐하러 면접을 해서 돈 낭비를 해. 시간 낭비하고. 마스크 사야지 차라리. 그러니까 변벽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자꾸 그러지 말고 치사한 것을 우리도 즐겨야 돼. 수험생도. 아 원래 치사하구나. 그래서 뭐 거기에 맞추는 거 하고 또 하는 거야. 즐겁게 생각해. 어? 이제 그렇게 바뀌는 시대가 된 거야. 어쩔 수 없어. 사시들 다 그래 똑같아. 우리 나도 뭐 기가 막혀 지금도 뇌리에 뭐 그 뭐야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야. 아 영국의 정치학원법이야 지금도 기억해. 정치학원법. 아 짜증나. 어? 미국이 먼저냐 영국이 먼저냐. 어? 이게 나왔어요 사시에서. 아씨 헌법장도 아니고 미국의 영국 정치헌법이 내가 언제 만들어진지 어떻게 알아? 강사이 나도 모르겠어. 어? 이게 나온 거야 진짜 시험에서 사시에서. 그래서 애들 물어봐. 어? 야 솔직히 말해서 미국 정치학 몇 년인지 어떻게 하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안 그래? 내가 알아야 돼요 헌법 강사라도?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이거를 진짜. 그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은. 뭐 치사하지. 근데 이게 없어지느냐? 안 그래 영원히 남게 되는 거야. 객관식이 끝날 때까지 이렇다. 내가 보면 끝날 때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그래서 응? 그냥 내가 그래서 하는 도리 하는 거야. 끝까지 할 만큼 하는 거야.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어. 알려준 거라도 알고 가는 거지. 뭐 별거 없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뭐 상대적인 건 더 좋아. 남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객관식에서. 세 번째,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신설했다. 아까 얘기했죠. 제도 보장. 이거 많이 물어보지. 강력한 정당화적 경향. 의미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응? 무소속 입후보 안 돼. 그래서 정당에서 제명되거나 당적이 변경되거나 정당이 해산되거나 이랬을 때 의원직 상실을 규정했다. X. 사법시험 기출문제죠. 응? 뭐가 틀린 거지 지금 말한 것 중에? 뭐가 틀린 거지 내가 말한 것 중에? 정당 제명이 틀린 거야.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 정당 제명이 중간에 들어갔어. 내가 지금 불러준 건 처음에 들어왔죠? 정당에서 제명되거나 정당이 해산되거나 당적이 변경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정당 제명은 없어. 봐봐. 없죠? 없어. 없었어. 지금도 정당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해요. 지금 현행 정당법에서도 정당 제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죠. 정확히는 공직선거법이구나. 공직선거법 192조 사항에 따라 정당 제명은 의원직 유지지. 물론 정당 제명의 절차적인 것은 정당법이 있습니다. 저는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에서 제명할 수가 있다.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 192조 사항으로 이어져서 의원직 유지지. 지금도 유지해요. 상실 아닙니다. 상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민 전체에서의 봉사자, 그 유명한 7조 1항. 여러분 제일 안 지키는 헌법 조항이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제일 안 지키는 조항 중에 하나가 이거다.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몰라. 여러분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아닙니다. 승진 없어. 승진을 위해서 공무원 되는 거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서약하고 공무원이 되는 거야. 근데 거의 안 지키지. 공무원이 되면 무조건 승진. 그놈의 씨. 승진보다 몇 천 배 중요한 게 뭐예요? 7조 1항이다.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여러분 승진을 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승진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승진한다면 좋아. 왜냐하면 이래 갈수록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고난이 더 강해지거나 넓어지니까. 그래서 승진하려고 그래야지 뭐죠? 자기 출세, 자기 영달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승진해야 돼요. 공무원이 돼야 되고. 몇 차에? 5차. 5차입니다. 5차. 6차.
6차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